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현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추도식에서 김무성 대표를 향한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유가족의 감정 표현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처해진 사람,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족으로 꼽히는 문재인 대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친노식에서는 5년간의 추모를 마치고 6년차 추모, 이제 역사를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떤 발전일까요? 잠시 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노건호 씨 곧바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부는 후폭풍 만만치 않습니다. 이영작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도사가 그냥 유족의 감정 표현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일까지 영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못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건 했으면 안 되는 추도사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예. 이게 노건호 씨가 썼느냐 누가 써줬느냐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썼고 중요하지 않다고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그 친노, 특히 아주 인너 서클에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지 않느냐. 친노 핵심에는 네. 노건호 씨 얘기 같은 생각이 팽배해 있다. 네, 이게 노건호 씨만의 생각은 아닐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전날 왔다는데 이걸 쭉 쓸 수 있었다는 거는 자기가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거는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려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듣는 말이 그런 말만 들어왔다면은 쓰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주변에서 거죠. 계속 그런 얘기를 네. 주입이라면 주입, 네. 아니면은 암시라면 암시. 그게 그냥 그 속에 젖어서 한 거죠. 그래서 노 대통령의 그 사망이 그는 보수 우파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죽게 된 거지. 우리가 뭐 잘못해서 너희 가친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가 계속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 좀 했는데 돈 좀 그게 무슨 문제냐. 옛날 대통령 다 그렇게 해먹지 않았느냐.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 보수 우파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또 그 인너서클이 그런 생각을 있지 않나. 교수님,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네. 친노의 정치적 상속자처럼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발언 때문에 가장 곤욕스러운 게 문재인 대표고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뭔가 해보려고 무슨 스크럼도 하고 혁신위원회도 띄웠는데 네. 그 시기에 이런 발언을 하면 가장 곤욕스러울 게 문재인 대표다. 이런 생각 못 했을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는요. 동시에 추도사에서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이 그 친노의 인너 서클에 팽배해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친노의 인너 서클, 그러니까 친노의 아주 안쪽에 있는 핵심 세력들. 네. 그러니까 그 핵심 세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노 세력이 배타적이 되는 거죠. 배타적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려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배타적, 독선적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씨도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거고, 또 이 문재인 대표를 보면 과거 NLL 발언을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특별사면 성원정식 특별사면 문제 관련돼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한 거지 청와대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든지 NL 사건 그런 발언을 한 거 없고 우리 국가기록원 열어보자 이런 거를 거기서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적극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그 내부에 팽배해 있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도 할 말은 없는 거죠. 할 말은 없다. 네. 어찌됐건 뭐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 없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노건호 씨가 이제 직후에 네. 곧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어찌 보면
뭐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 빨리 잘 갔을 수도 있고 네. 또 현지에서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추가로 뭔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 그냥 중국으로 떠나는 게 맞다? 근데 어차피 불은 타고 있었거든요. 아, 불은 타고 있었다. 타고 있었으니까 그 불이 타는 걸 보여줬을 뿐이니까 여기 있건 거길 가건 의미가 없는 거죠. 아, 의미가 없다. 네, 그 내부에선 불이 활을 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그 노건호 씨의 발언,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고 그거를 터트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는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타고 있는 분노, 그 내부에 있는 분노 그런 거를 보여주고 간 거죠. 보여주고 갔다. 네. 뭐 예. 그전에는 대충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노출시키고 떠난 거죠. 근데 불을 활활 타게 하고 또 불이 원래 활을 타고 있었죠. 분노를 터뜨리고 네. 이것은 네. 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네. 대통령 모셨던 네. 이분 얘기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친노 세력은 추도시까지 정치화시키면서 구시대의 막차를 굴리고 있다. 네. 구시대의 막차가 뭡니까? 이게 뭐 친노 패권 이런 걸 생각한 걸까요? 글쎄요. 그런 건지도 모르죠. 친노 패권이란 것은 사실은 친노 세력들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뭉쳐진 하나의 결사단체? 결사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집안이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도저히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날 자신도 없고 자괴감도 들고,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김병준 교수가 이제 여기 보니까 4주기부터는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노무현 이너서클 속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네, 그래서 결국은 김병준 씨 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 내부에서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준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 전 대통령이 네. 생전에 네. 살아 계실 때 이런 상황을 걱정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안이 있으셨던 것이고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노 전 대통령이 걱정했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 정치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무현을 팔아가면서 노무현의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으로 살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이름으로 정치 권력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유훈 정치. 이 지금 친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유훈 정치를 하고 있다. 유훈. 네, 유훈. 남긴 말. 네, 예. 남긴 말, 남긴 뜻을. 그러니까 노상 노무현 정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노무현 정신 자체가 잘못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건 유훈이고 그거는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 벗어나서 발전을 해야지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문제가 바로 김일성, 김정일의 그 유훈 정치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북한의 그거랑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다르지만 우리는 완전히 좋은 의미지만 저는 유훈 정치라는 말 자체, 유훈 정치라는 것이 고여 있는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건 잘못됩니다. 물론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은 네. 굉장히 실체가 있고 네. 뭐 지역주의 타파라든가 권위주의 타파라든가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교수가 한 얘기를 보면 네. 저희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추도식에 낯설고 부담스럽다. 네. 4주기부터는 공식 행사에 안 간다. 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2차례 눈물을 흘리면서 측근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다. 저런 얘기들은 노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런 상황도 예측을 많이 했고 이런 변질됐다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노 전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분이었는데 예. 하면서 보니까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순수하지가 전혀 못하더라라는 것을 많이 좌절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빨리 돼버렸어요. 네, 좀 더 세상 풍파를 겪고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자기의 그 순수한 생각과 현실 간의 어떤 그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그래서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어떤 개혁을 시도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결국은 좌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김병준 교수님 얘기는 좀 그런 게 아니 직접 노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 진짜 원조친노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추도식에 안 간다라는 정도가 되면 이 아까 말씀하셨던 양화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죠. 심한 상황인데 상당히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노 전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거면 설마 노건호 씨가 정치는 안 하겠죠? 노건호 씨는 정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공소권 없음하고 덮어버린 검찰 조사 기록을 터뜨리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지난 일인데 뭐 다시 터뜨리기는? 아니 그렇지만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건호 씨 경쟁하는? 네, 그렇죠. 후보.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노건호 씨가 터뜨리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너 약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터뜨리라고 그럴 거예요. 어쩔 거예요?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굉장히 또 다시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분란이 나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공산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실 노건호 씨로서는 국회의원이 된다라든지 어떤 선출직에 나간다든지 할 때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인데 이해찬 의원, 노무현 전 이사장인데요. 이분 얘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6주기인데 5년간의 추모를 마치고 이제 역사를 발전시키는 모임으로 만들겠다. 추모 5년 해왔고 이제는 뭔가 행동을 하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해찬 씨가 한 얘기 보니까 시민의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정치를 하셨다. 이게 노 대통령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우리가 바꿔보자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건 또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차기 총선 대선에 대비하자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유은 정치 내지는 노무현 이름을 판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거죠.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프랑스 같은 게 드골 당도 있고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의 생각을 그대로 잇겠다라는 게 꼭 그렇게 윤 내지는 이름을 판다라고. 근데 상당히 정치적인 선진국에서는 그러면서도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페론당이 계속 지금도 가면서 5대 강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완전히 후진국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찰스 드골 당을 한다. 그랬다고 해서 찰스 드골이 시작한 정치를 이어간다라기보다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그 옛날 1950년도대 정책을 이어간다라든지 그 철학을 이어가는 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얘기, 시민의 힘, 5년간 추모 마치고 이제 역사를 발전시키는 모임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동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싱크가 있는데, 얘기가 있는데요. 얘기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윤석열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민 플랫폼을 제안할 테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죠. 시민들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당원 아니신 분들도 당원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에서 문을 좀 열면 좋지 않을까. 시민 참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플랫폼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제1야당 문을 열자고 하는데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되고 싶으면 당원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플랫폼.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정당, 인터넷 정당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힘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보자. 그것에 그 힘으로 우리가 정권 탈출하자. 이런 거 아닌가요? 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옛날의 영광을 되찾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옛날의 영광을 되찾자. 그럼 예를 들어서 노사모 또 서민들의 힘을 빌려서 해보자. 이런 말하자면
벌써 한 10년, 15년 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이미 우리 사회는 예. 지난 15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런 식의 얘기가 맥혀 들어갈 것인지, 지금 사실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자기 주머니거든요. 아, 경제? 네, 생활. 근데 예. 지금도 아직도 이념,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시민 플랫폼 하자, 시민의 힘, 그거는 옛날이죠.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예.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저런 것에 공감을 할지,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건호 씨 얘기가 상당히 정치권에 파장도 많고 심지어 야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분열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는 네. 측면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부터 잠시 한번 들어보시고 네. 판단을 좀 해주시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말이 다 적절하고 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도식의 손님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자리에서 말씀은 들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 어제도 나오고 했는데 네. 내용은 적절했는데 예의는 좀 안 차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다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아니, 자기랑 말 안 맞으면 다 저렇게 공격하냐,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함부로 욕이나 하고 삿대질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친노계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곡한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화법이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또 원수라도 조문한 사람한테 욕하지는 않는 법이다.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말씀이 섞여는 있지만 색깔이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 저 말을 받아들인 입장이 매우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나 그 핵심에는 예. 그 핵심에는 뭔가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망을 하게 된 것은 보수 우파에 있다. 보수 우파가 책임이다. 그 원인은 거기 있다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한두 사람 빼놓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종걸 씨도 결국 그 얘기 하는 거고, 또 다른 그 친노계 인사들도 그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거는 노무현 대통령 가족, 집안 내, 친족의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거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을 죽인 것은 아니다. 그 프레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한에는 말이 공손했다고 그래서 내용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 내용이 변화하려면은 지금 친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의 배경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사망의 배경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당신 속을. 근데 그게 이제 예? 하나로, 한 생각으로 집결돼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저쪽에서는. 네, 저쪽에서는 딱 이거는 정치 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만 갖고 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건호 씨의 발언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혈통적 상주인 노건호 씨의 발언 때문에 네. 정치적 상주인 문재인 대표가 더 곤란해졌습니다. 네. 어저께 이 얘기인데요.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관련된 질문만 듣으시죠.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석 씨, 진보 쪽 작가로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고종석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왜 꾸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 이게 꾸짖는다는 표현이 되는데 이제 꾸짖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약간 훈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노건호 씨 발언에 대해서 또 어른인 분들이 뭔가 조금 조언이 됐건 말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꾸짖음이 없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지난번에 노건호 씨 그 발언 보면서, 왜 저기는 어른이 하나도 없냐. 어른이 없다. 네, 어른이 하나도 없냐.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게, 여기서
오늘은 노건호 씨였고 지난 2년 전에는 3년 전에는 이정희 씨였고 또 앞으로 또 누가 나올 것인가? 이정희 씨.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대권 디베이트 할 때 나온 사람. 대권 토론할 때. 대권 토론할 때 그 사람 또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이번에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다음엔 또 누가 나와서 무슨 말을 또 이것이 친노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또 아무 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한다. 네,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거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를 찍은 40몇 %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핵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표를 찍어줬던 그 국민의 40...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네. 지금 어른이 없고 노건호 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그거에 한 반 정도가 친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든 관계가 없고 나머지 소위 비노지만 야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조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문재인 대표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 뭐 시간이 한 3일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보호와 마을 추도식에 있었을 일 그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됩니까? 밀려서 하려면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안 하는 게 네, 낫다. 오히려 예. 그렇게 됐고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왜 그때 말 안 했는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네, 지나고 예. 나서. 네. 예. 그러나 저는 이게요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 문재인 대표가 얼마만큼 손해를 받겠느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 손해인지 아닌지는? 네, 제가 제 생각에 즉각 이게 커다란 손해를 받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이제 친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성인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서 우파에 가서 투표하겠어요? 혹시 뭐 교수님 말씀 그런 말씀입니까? 그 범친노 안에서 네. 다소 아주 과격한 친노가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과격해 보이고 중도 행보도 잠시 보이려고 했던 문재인 대표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러나 아닙니까? 저러나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본질적인 영향이 없다. 네, 커다란 이 소위 야권 유권자들 사이에 뭐 우파 유권자들은 막 열을 내지만 예. 좌우파 유권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생각을 하니까 저랬겠어라고 오히려 노건호 씨에 대해서 동정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노건호 씨에 대해서 동정을 넘어서 적극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것 대표적으로, 같아요. 예, 네. 지금 명계남 씨 얘기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참 잘 모르겠는 게 노건호 씨에게서 지금 야당 정치인들에게 한 수 배웠느냐? 저 말은 노건호 씨처럼 하라는 얘기인가요? 뭘 배웠느냐는 그렇죠. 지금 더 화끈하게 하라는 얘기죠. 더 화끈하게 해라.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화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지금 야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 화끈하게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얼른 생각은 안 나는데. 거리로 나서야 네. 됩니까? 화끈하게 하라고 하면. 예. 글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더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더 뭐를 화끈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노건호 씨에게서 한 수 배웠나라고 네. 저 한 수가 네.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문성근 씨, 명계남 씨 둘 다 뭐 옛날에 노사모 쪽 그렇죠. 친한 분들인데 네. 네. 이분들은 김무성 대표가 네. 뭐 시쳇말로 뭐 욕먹을 짓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내용을 보면 불쑥 그렇죠. 나타냈다. 네. 사전 협의가 없었다. 뭐 경찰 병력 450명과 함께 쳐들어왔다. 네. 제가 알기로는 리퍼트 대사 사태 이후에 여야 대표가 모이면 경찰 병력이 제가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불쑥도 아닌 것 같고요. 미리 뭐 초청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런 생각들이 이 친노, 핵심 친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근데 실질을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니까 노무현 재단에서 네. 김무성 대표에게 참석 뭐 해달라는 공문도 있거든요. 글쎄, 그랬다고 그러죠. 네, 공문도 좀 봤으면 좀 있는데 네. 공문도 있는데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우기고 싶은 겁니까? 우기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말했나요? 예. 네. 요 내용 공문이거든요. 이게 네.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새누리당 대표위원께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참석 요청 공문입니다. 네. 예.
참석, 부디 참석하시어 고인을 추모하며 의미 깊은 시간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고 저랬지는 않았을까요? 아니죠. 저걸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이제 뻔히 저기 공문까지 있는데 찾아왔다? 글쎄. 그냥 저건 또 뭐예요. 김경수 씨도 그런 말 비슷하게 했잖아요. 예, 예. 네, 거기 공동대표죠. 노무현 재단 예. 공동대표도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오기 전에 그러면 미리 이렇게 노건호 씨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 성명 발표하고 이게 다 우리가 잘못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겁니다라고 하고 오라는 건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핵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이 또는 우파 보수 우파에서 살인한 것이다, 살해한 것이다. 이런 사고 방식이 박혀 있다면은 저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발언들, 저런 발언을 하는 것들이 지금 다음 정권을 잡고 싶은 친노들에게 아주 정말 간절하죠. 간절하지만 그게 도움이 되겠냐, 그건 잘 안 될 모르겠어요. 것 같은데, 여기 확산성에서 확산성을 제약하고. 네. 그러니까 예. 그것은 물론 여론조사 같은 걸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친노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까. 불안. 네, 이게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 저걸 잘 들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집권해서 원수 갚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냄새도 안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람들이 이게 정말 친노가 집권을 하게 되면 피해 정치, 공포의 정치가 시작되는 거 예.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정말 칼날을 세워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핵심 친노에서는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걸 당연시하고 있구나. 당연시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네. 이제 실제 당의 형태로 해서 집권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혁신한다고 합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혁신위원장 맡아서 네. 짧게 그 부분 한번 저분들이 하려고 하는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혁신이요? 예. 혁신 안 하겠다는 거죠. 혁신 안 하겠다는 게 혁신이다? 아니, 그러니까 혁신한다고 그렇지만 혁신하려고 그런다면요.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나 안철수 의원이 그 혁신위원장 안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나는 이 책임을 지고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님 와서 혁신해서 당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면은 맡을 수도 있었겠죠. 맡았을 수 있겠죠. 조국 교수도 그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본 거는 이거는 우리 그냥 둘러리야. 혁신을 안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 친노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척 하자. 이거 아닌가요? 너무 박한 표현 아니십니까? 평가 아니십니까? 저 입대까지 어느 언론에 보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야당의 7번의 혁신위원회가 있었대요. 7번이요? 네. 예. 근데 그때마다 정권 받았을 거 아닌가요? 그리고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권을 받았는데 된 게 없다. 예. 아니, 7번을 혁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혁신하겠다는 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양치는 소년 얘기죠. 양친 소년이다. 네, 예. 네. 껄핏하면 혁신하자, 껄핏하면 혁신하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혁신하고 제대로 모습을 보였다면은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양치는 소년이죠. 아니,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혁신은요? 진짜 혁신이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된다. 네, 머리가 변하지. 윗대가리가 변해야지 혁신이 시작되지. 윗대가리가 그냥 고정되는데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대권 주자들 모임하겠다는 희망 스크럼 이런 것들도 다 그냥 희망 스크럼이요? 희망 스크럼에 지금 5명이 거명되고 있는데요. 예. 그 희망 스크럼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호남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그러네요. 예. 네, 거기 김부겸, 예, 예. 그다음에 또 안희정 그렇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럼 호남, 너 신당 한다 그러는데 웃기지만 너 대권 주자도 하나 없잖아. 예. 아니 그런데 네. 교수님 너무 좀 박한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네. 대안도 없고 본인이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혁신위원회하고 스크램도 하고 나름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한 번도 그런 일이
무엇을 혁신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예. 무엇을 혁신하겠다. 혁신을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을 시켜서 손 안 대고 소위 막말로 해서 손 안 대고 코 안 풀려고 그래. 예.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지 왜 남한테 미뤄요? 나한테 와서 어드바이스를 해달라. 결정은 내가 하겠다. 그게 더 정직한 거죠. 예. 어찌됐건 작은 기대라도 어떻게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좀 더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대통령께서 좀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교수님 또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봤을 때 네. 장관이고 누가 독대 요청을 하면 네. 거의 95% 다 받아준다. 네. 1대1로 만난다. 네. 과거에도 그랬는데 안 알려지고 있다가 지금 알려진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좀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자꾸 이제 비난을 하니까 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인데요. 핵심은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청와대를 맨날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건 어쨌건 모든 걸 다 떠나서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네, 네. 경제가 살아나면 누구를 안 만나도 소통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고. 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나에만 집중해야 돼.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대통령이 하나에만 집중. 최근에는 연금 개혁 집중하시고 일자리 정도. 예. 연금 개혁이나 일자리보다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잡았던 규제 완화. 규제 혁파. 아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해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돌아오고 미국의 생산직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지금 오바마가 30% 지지대 받던 사람이 지금 50%.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생산직을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규제 혁파. 그걸로 결국된 거거든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을 혹시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지나간 낡은 이념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서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정치권의 대통령의 가장 큰 미션이다, 의무다. 여야 마찬가지. 여야 마찬가지. 아주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요약을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이 참으로 어렵구나,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 486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알면서 섭취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입니다. 예, 문재인 새정치 대표 어떻게든 당 수습 좀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노건호 씨 발언 때문에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은 큰 측면도 있고요. 혁신위원회 때문에도 또 당내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송강원 변호사, 신지호 전 의원, 장성우 공국대 교수 모시고 심층 전국 진단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혁신하자는 게 원래 좀 수습 좀 해보려고 했는데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도 되기 전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란의 핵심이 물갈이라는 얘기인데요. 혁신하려면 원래 물갈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갈이는 해야 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예. 그게 개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계파의 자기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게 내년 공천을 어떤 그 원칙과 기준을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공천 때마다 한번 보자고요. 그 여의도 그 한강바닥에 그냥 선열이 낭자합니다. 공천 때마다. 그러니까 당권을 잡은 계파가
사실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인데요. 새누리당으로 얘기를 갖고 오더라도요. 2008년에는 친이가 당권을 잡아서 친박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4년 후에는 정확히 친박이 당권을 잡아서 친이를 거의 몰살 수준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이 공천 학살 이건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그 공천 학살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자 해서 두 번이나 공천 탈락의 아픔을 겪은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예, 하겠다고 예.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이 청산 대상을 뭐 호남이네 486이네 이렇게 찍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개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우리가 호남이나 누구를 딱 찍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신 의원이나 또 진행자 말씀하신 게 지금 그게 공론화가 돼갖고 쟁점이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제 내일쯤 아마 최고위원회 결의가 되면은 예. 김상곤 그 혁신위원장이 이 추인을 받고요. 예. 그다음에 그 위원장이 인사를 해야겠죠. 자기들 일 도와줄 사람 혁신위원 구성하고 그다음에 사무처 사람들 뽑고 또는 개혁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꽤 먼 훗날의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둘라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기왕에 그 혁신을 한다고 하면은 내일 혁신위원장 추인하고 예, 예. 과연 어떤 사람들을 외부에서 몇 명, 내부에서 몇 명, 어떤 색깔로 혁신위원들을 구성할 것인지 이게 저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죠. 예,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꼭 오늘 이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486 호남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직접 혁신위원장 되실 분이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런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지목된 저기 호남 다선 나오지 않습니까? 호남 다선 의원 분들 중에 일부가 그러면 되느냐라고 반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신의 골이 깊은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저런 사람들 공천 주지 말자라는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까? 본질을 호도하는 연막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다선 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친노 패권을 청산하고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처음부터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이 하여튼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것이 친노계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당에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먼저 흘리고 지금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애초에 4.19 재보궐선거를 패배한 다음에 친노 패권을 청산하고 해체하라 이런 건데 문재인 대표는 그 대신 당 쇄신을 하겠다 하면서 당 쇄신은 우여곡절 끝에 어제 지금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출범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면서 본질은 문재인 대표가 하차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처방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것만 계속 찾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예, 너무 박한 평가 아니신 진짜 오늘 계속 박한 평가를 많이들 하시는데 예. 네, 하여튼 박한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인데 예. 본질을 떠나서 동문서답하고 미봉책으로 그치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 바로 올 겁니다. 예, 저 얘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게 사실은 루머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당사자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박지원 의원이 직접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물갈이론이 흘러나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획일적으로 호남 출신 또는 486 이렇게 했을 때는 또다시 혼란이 올 겁니다. 호남 486 이렇게 집어가지고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분란을 가져오는 길이고. 황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고 또 지목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 예. 이 내정자죠. 내정자. 이분이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고 또 그 주변 사람들하고 전혀 그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기자들이 취재했다면 기자들은 헛걸 보고 취재한 꼴이 되겠네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보면 김상곤 마치 뭐냐 이제 김상곤 교수란 표현이 맞겠죠. 예. 김상곤 위원장 교수가 가까이 지내는 그런 분들이 민교협 때부터 가까이 한 10여 분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특히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과 얼마 전에 사실 혁신위원장으로 추대될 뻔했던 예. 조국 교수 이야기하고 그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육참 골단이니 보면 뭐 호남
4선 이상은 다 뭐 4선 이상은 뭐 그만두거나 아니면 적지로 뛰어들어야 된다느니 호남은 왜 유독 보면 다른 지역만 해도 한 45% 결과적 현역 의원이 물갈이 되는데 왜 호남만 20에서 25%밖에 안 되느냐? 예, 그런 얘기 조국 교수가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그 전에 민주당 야당 현역 교체비율을 전국적으로 45% 정도는 물갈이를 했는데 호남에서는 25%밖에 교체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침 앞서도 보니까 자료 화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던데 2012년 대선 때 보면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서 있고 오른쪽에 명계남 씨, 왼쪽에 조국 교수 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조국 교수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는 세상 사람 다 압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은 김상곤 위원장이 그 비슷한 언질들을 얘기했길래 기자들이 그런 보도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연부역강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차도살인, 즉 김상곤이라는 호남 출신의 그 명망이 있는 나름대로 조금 조국 교수보다는 중립성이 더 있어 보이는 듯한 그분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칼질하면서 딱 찍어서 호남 거기다 이른바 육참 골단할 때 슬쩍 내주는 미끼로는 486 일부 내주고 호남을 갖다 허리를 갖다 분질러 버리는 것이라면은 이른바 비노 쪽에서 그걸 용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강한 말씀이죠.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 이제 안철수 그다음 조국 교수가 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다가 또 김상곤 추천을 했습니다. 뭐 어떤 사이입니까 이게? 개파 이익을 초월한 겁니까? 아니면 뭐 혁신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 진보 개혁적 성향에서는 뭐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요. 저는요 혁신이 제대로 되려면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단도 잘못되고 좀 처방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갈이가 곧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뭔가에 좀 빠져 있어요. 그런 허상에 좀 빠져 있는데요. 물론 물갈이 뭐 낡은 물,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최근에 보자고요. 우리 정치의 물갈이율이 적어갖고 그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갈수록 낮아집니다. 근데 19대 국회, 18대 국회 이렇게 보면요. 물갈이율이 50% 넘었어요. 초선의 비율이 50% 넘었습니다. 물갈이가 덜 돼가지고 정치판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자고요. 물갈이로 따지자면요. 지금 새정치연합만큼 물갈이가 잘 된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 초선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 초선 의원이죠. 그죠? 그렇네요. 박원순 시장 국회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다 당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물갈이에서 대단히 혁명적으로 물갈이가 된 그런 지도부를 가지고 있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물갈이가 안 돼서 이런 건가요? 굉장히 진단과 처방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좀 신 의원께서 전직 의원이시니까 제가 좀 섭섭한 얘기를 좀 해드린다고 하면은 한국의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또 부패도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첫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국민들 대다수는 정치인들한테 있습니다. 싫건 좋건 간에. 그러면은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도 그렇고 혁신의 끝은 결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다음 변화를 갈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그 인물의 핵심이 가죠. 그러면은 지금 천정배의 교훈은 그겁니다. 천정배 의원이 광주 가서 운동을 했더니 아니 어떻게 선거운동 하는데 경도당 와서 인사하시냐고 놀랐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경상도에 있는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호남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이나 다 모두가 제가 추측하건대 당 내에서 공천만 되면은 진짜 무서워할 유권자들은 거의 무시하고 선거운동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저는 오히려 조국 교수가 40% 얘기했는데요. 저는 60% 호남에서 교체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486 기타 등등에서 꽤 많은 숫자가 교체돼야 되는 이유는 변화의 출발점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극이 없고 그 자극이 없으면 새누리당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역시 다음 선거 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역시 똑같네 이 얘기 들을 겁니다. 지금 있는 60% 바꾸자 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60%는 전부 다 엉터리니까 다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엉터리가 아니고 그만큼 시스템이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계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을까요? 좀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이제는 계보도 없고 그다음에 지연도 없고 일단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시스템 갖추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호남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역시 본인들은 다음에도 하겠다는 뜻이 강하죠. 예. DJ 노무현 두 정치 원로들이 없어진 지금 야당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리더십이 지금 문제입니다. 야당의 어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혼란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바로 세우려면 물론 강력한 카리스마가 등장하는 시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심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치자행 모여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한 길은 시대정신을 읽고 그에 맞는 정체성을 해서 당의 제도로서 당을 제도로서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혁신위원회보다는 당 비대위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지도자를 바로 세우고 당의 정강정책을 바로 세워서 그리고 과거처럼 전략공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임무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되고 야권의 또 다른 개파가 양산되는 결과를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전 얘기로 돌아가 보면 지금 김상곤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자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갈이 얘기 또 조국 교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갈아엎자, 바꾸자 이런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공천 배제, 4선 이상, 용태, 적지, 교체율 40% 이상 이 얘기인데 친노 쪽에서 조국 교수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하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국 교수가 가진 어떤 그 개혁 이미지, 그다음에 그 아이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겠죠. 그런데 이제 조국 교수도요, 이렇게 네 가지 방금 전 화면 보더라도요, 이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경험이 없다라는 거, 정치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라는 거는요, 그게 장점이 아닙니다. 엄청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을 정확히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인턴 레지던트 겨우 마친 사람한테 고난도 수술하라고 지금 그 메스를 맡겨준 거예요. 김상곤 교수도 그렇고 조국 교수도 그렇고요. 조국 교수 아까 그거 네 가지 보자고요. 물갈이율을 40% 이상 하자놓고 또 전략공천 한 20% 남겨두고 나서 오픈 프로에 완전 국민 경선을 하재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완전 국민 경선을 하는 거, 그 전략공천 40% 이상 물갈이 하려면 전략공천을 해야죠. 어떻게 완전 국민 경선을 하면요. 저 제도의 가장 맹점으로 지적되는 게 뭡니까?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구가 안 맞는 저거를 3번, 4번 저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도 이게 말이에요. 지금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5선 의원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초선인데 그 경륜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그 혁신이 지금 구성 관련해서 지금 신 의원께서는 그래도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역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은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정당 조직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비대위 때 이상돈,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그 김종인 이 비대위원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성공한 체제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그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결국은 안에서 잘 아는 사람보다도 국민으로서 보통의 이 인식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인연도 없이 공정하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교수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완전 국민 경선제 전략공천 40% 물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맞는 얘기다. 말이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립니다. 일부 맞는 이유는 조국 교수의 취지는 지금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사람을 바꿨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중도에 합리적이고 기업도 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새누리당도 가고 새정치도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심하지요. 그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김무성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지만 벌써 경상도에서는 책임당원제 해갖고 지금 당원증 사고 파는 일 모르긴 몰라도 그 당원 모집하는 그것이 좀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진대사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 전략공천은 양당이 공인하는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 주제가 그런 것 같은데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된다라고 했는데 개혁의 주체는 전적으로 외부의 그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인 체제처럼
외부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체제가 돼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김상곤 교수나 조국 교수 한 얘기가 김상곤 교수가 그대로 하고 있고 네. 이런 과정을 보면 네. 이게 정말 순수하게 객관적인 외부 사람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륜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려야죠. 경륜이 없어서 저 제안 자체 40% 물갈이에 20-30% 이렇게 전략 공천에 말 자체가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점은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신경 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획의 출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일 추인하고요. 두 번째, 김상곤 체제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결단해야 될 부분은 총무, 재정, 인사, 기획, 이 당무를 볼 수 있는 이 당뇨들을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비노에서 제일 불신의 구조가 전략기획위원장이나 또는 사무총장이나 기타 등등 모든 체제가 결국은 친노 체제 돼 있는데 만약에 김상곤 체제가 뜨게 되면 그분들한테 자료를 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보시죠. 그걸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도 바뀌는지는. 예. 1차 계획의 출발점은 당뇨들 주요 당뇨들 개혁적인 인사를 과연 문재인과 김상곤 위원장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예, 있죠. 그 부분은 당뇨가 바뀌는지 좀 지켜보고요. 지금 네. 당장 나오는 얘기는 물갈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 해야 그 물갈이가 이제 제대로 형평성 있게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갈이 들을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국 교수가 그렇게 계속 훈수를 둘 거면 아예 정치해라. 정치판에 들어와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근데 학자로서 이런 전문적인 예. 자기 안을 제시하고 뭐 다시 대학에 돌아가서 학생들 후학 양성화가 할 수 있겠는데요. 보니까 이제 조국 교수가 뭐 전공이 뭐죠? 형법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법이죠. 이쪽 분야의 어떤 그 전문가가 아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그 외과 수술식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도려내는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이게 지적한 게 괜히 시비 걸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요 칼을 어디다 대는가에 따라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나, 악귀가 안 맞는 이런 주장들을 하길래 제가 좀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예. 이제 예. 교수들이 이렇게 논평을 할 수가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체득한 것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내부적인 정치적인 구조를 아는 분들이 들어와서 당의 체질도 알고 정치 문화도 알고 그거에 바탕을 내서 해야지 그거 아닌 걸 갖다 들이대면 이것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정식으로 지금 비대위나 쇄신위가 뜨지도 않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식 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들어와서 정식 회의를 했을 때 이런 안건이 나왔을 때 내부의 어떤 정치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것은 저는 출범할 수도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두 분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개파 등록제. 개파 청산하자는데 개파 등록제는 과거에도 뭐 이렇게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파 등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부터 저는 친노입니다라고 등록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이제 백면사상의 아이디어인데요. 좀 황당합니다. 그리고 개파 정치를 해소하겠다. 이거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개파가 왜 생깁니까? 유력 정치인들한테 줄을 서니까 개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유력 정치인 앞에 왜 줄을 섭니까? 줄 서는 이유를 알아야죠. 공천 때문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개파 정치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당의 최대 권력이 뭡니까? 공천권입니다. 근데 공천권은 우리 헌법 1조 정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헌법 1조 정신에 입각해갖고 공천권을 내려놓는 거. 그게 바로 개파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저도 좀 공감되는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저희 당에도 개파가 있긴 하지만은 의원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파 등록제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렵게 봅니다. 저 말에 좀 공감이 같은 게 누가 뭐 나는 누구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예. 정치인들 가장 큰 거짓말이 개파 아닌가요? 지금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예. 사실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친박은 없다. 문재인 대표도 친노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시죠. 그러나
다 있거든요. 얼마나 친박친이 치열했고 이쪽 친노 비노 치열했습니까? 그러면은 개파 등록을 운운하는 것을 제가 내 나름대로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은 등록하자고요? 실체적인 현실을 좀 구체적으로 인정하자 그 뜻이겠죠. 일단은 실체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눈 딱 감고 숙제를 하다 보면은 너무 형평성이 어그러지면은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등록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등록 운운하는 자체는 좀 문제라 생각해요. 오히려 개파의 실체를 인정하자 이런 분위기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찬성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등록제인데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근데 저 김상곤 위원장이 저 말한 건 맞습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근데 얘기는 나왔어요. 나오니까 지금 누가 제가 반발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호남 불가리니 486 배제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사실 우리 과거에 가장 나쁜 정치판의 버릇이 뭔 줄 아시죠? 슬쩍 흘려놓고 나중에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 그거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정말 보면은 혁신하시겠다는 분들이 만약에 저는 정말로 보면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그 주변 분들이 정말 진실로 그런 건 꿈에도 얘기도 안 했고 자기들 교수들끼리 전혀 논의도 안 했는데 기자들이 헛것을 보고 취재했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 많이 저런 식으로 슬쩍슬쩍 옆에 주변 사람들 통해서 툭 흘려놓고 반응 떠보고 뒤로 치고 빠지는 식이라면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적 못된 버릇이고 만약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건 뭐냐 2011년에 이인영 당시 의원이 그땐 뭐 개파 등록제, 정파 등록제라는 걸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 앞두고 일단 야권이 큰 빅텐트 안에 모이자. 마치 우리 6.25 동란 때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이 왔을 때 미군, 영국과 프랑스군 하듯이 좋다. 우리는 우리 민주통합당 출신이다. 그다음에 여기 너희는 그러면 민주노동당 출신이다. 뭐 저 정의당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호되게 반발을 갖다 겪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던졌던 이야기고 앞서 우리 신현 말씀대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현재 130명 의원 중에서 내가 여기 개파요, 저기 개파요. 손들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 보면 또 그나마도 2중 3중으로 겹쳐 있고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장성호 교수가 황태순 파라고 누가 인정할 겁니까? 황태순 인정할 겁니까? 아니면 신조가 인정할 겁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장성호가 송광훈 변호사가 저 황태순 파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거 송광훈 변호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핵의 망측한 이야기들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1955년부터 93년까지 일본에서 일당 독재를 사실상 하고 있던 자민당 시절에 자민당 내 이런저런 뭐 개파, 파벌이라고 그러죠. 파벌들이 보면 사실 자기들끼리 보면 다 낙하손해파니 무슨 기시파니 그리고 딱딱 정해져 있고 나눠 먹는데 이 개파 등록제 가장 숨어 있는 복선이 뭔 줄 아세요? 개파 등록을 합니다. 자, 우리 130명 의원을 신조파, 황태수파, 송광파 나눠놓고 나중에 이 개파 비율대로 공천을 나눠 먹겠다는 전제예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돼서 왜 신조파는 의원 수가 좀 비율이 45%인데 왜 보면 나중에 공천 받은 사람 30%밖에 안 되지? 이쪽 문제 제기합니다. 송광훈파는 우리는 지분이 원래 20%였는데 35% 입 꼭 다뭅니다. 이런 또 분란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는 툭 쳐놓고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빠지는 건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그 주변 교수님들이 절대 이런 논의 안 했기를 갖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의 혁신이 여기 세 분 계시지만 저하고 또 생각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이념도 다르실지 모르지만은 새정치의 혁신이 굉장히 또 새누리의 혁신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경제도 관련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착을 해야 국민연금도 하고 국민연금 개혁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김상곤 체제가 내일 들어서면은 1차로는 당뇨 그다음에 인사 잘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쉬운 것부터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례대표제 있잖아요. 한 20명, 30명 하는 거. 일단 기존의 현역 의원들 자극 주지 않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쉬운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금년 한 12월까지 진짜 본격적인 그 쇄신안을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새누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자극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그게 국민한테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 출범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혁신위원회가 정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 문재인 대표의 위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노건호 씨 발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냐 문재인 대표가 침묵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사 논란도 있었고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말씀 안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건가요? 아니, 안 좋아요. 사실은 앞서 이영작 박사도 그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던데, 보면은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물론 노건호 씨는 이제 유가족 대표로 그런 말씀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국민들에게 보면은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고 뭐 비난과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 당 대표로서 뭐 따끔한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입장 표명을 해야지. 사람들이 보기 어떤 참한 느낌을 주냐니까 문재인 대표께서는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말만 나오면 서로 남한테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늘 보면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지적해서 공격하면서 왜 유체 이탈 화법 얘기하느냐 하는데 당장 보면 그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특별 사면 문제 얘기 나오니까 그건 법무부 소관이다 얘기했다가 뭐 지난번에도 5월 18일 날 또 5.18 그 여러 가지 문제만 나오면 침묵을 해버려요. 아니, 말을 돌리고. 침묵인데요. 이번에 이제 노건호 발언 직후에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입모양만 봤죠, 우리가. 예. 근데 입모양을 분석해 봤더니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셨어요? 라고 했더니 몰랐어요? 라고 하는데 네, 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목이 예. 두 분 사이는 정리가 된 거예요, 현장에서. 김무성 대표가 섭섭하고 야속했지만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미리 알고 사전에 그런 거 알고 기뜸 안 해줬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도의를 떠나서 배신당한 건데 너 알았냐 했더니 몰랐다고 하니까 그 순간 그러면 됐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표께서 물론 이해찬 의원께서 저기 그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문재인 재단에 뭔가 노건호 씨가 얘기할 거다라는 정보를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몰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건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설령 몰랐다 한들 지금 문재인 대표는요. 여기 있는 분들의 사실 그 친노 세력의 지금 저게 아닙니까? 상징이고 심벌이고 좌장이고 그러면 자신하고 무관한 상태에서 노건호 씨의 발언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당의 김한길 의원이라든가 천정배 의원한테 물병과 그 욕설과 야유를 그러면 그 자신의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요,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이런 거 절대 좀 하지 마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친노의 이름을 더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왜 한마디 못하냐. 이거. 김무성 대표한테는 비공식적으로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신 의원 지적에 동감합니다. 공식적으로 크게 상 주고 그다음에 장남이니까 그런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 있어서 공식적인 사과나 또는 민감을 표명하지 못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본인들 여러분들 천정배 또는 김한길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공개된 자리에서 조금 의사표시가 저는 정도라 생각해요. 근데 저걸 보면 문재인 대표가 친노 강경파를 지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의 어떤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까지 이렇게 고민을 했겠지만 그걸 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친노 패권, 친노 세력은 결국은 나중에 총선 때 국민들한테 이제 심판받을 그런 일만 남은 거죠. 이 부분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리더십 얘기도 나오는데 뭔가 회담을 하면 자꾸 말이 어긋나고 심지어 안철수 의원과도 회동을 하고 나서 무슨 두 분이서 외국어로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표 얘기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때도 의논했던 일인데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박 시장님과 또 안철수 대표님 또 제가 함께 또 만나서 또 의논해 나가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렇게 뜻을 모았다 합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희망 스크럼 대권 주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의논도 하자 이랬는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하거든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저 부분은 안타까운 게 사실은 문재인 대표 여기 우리 손 변호사는 변호사시면 아니 저렇게 법률가가 원래 그 말씀을 정확히 딱딱 부러지게 해주셔야지 둘이 뭉수리하게 얘기해서 안철수 전 대표도 보면 조금 둘이 뭉수리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두 분이 둘이 뭉수리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심지어 누가 그런 얘기 나와요. 통역관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통역을 두 분은 가운데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두 분 말씀할 때마다 합의 문서를 써갖고 예. 이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딱 명시적으로 기자들한테 돌리든지. 왜냐하니까 이분 말씀 다르고 이분 말씀 다르고 국민은 혼란스럽고 그것이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고 조금 이제 서로 대화하는 그 과정인 듯해요. 지금까지는 대화가 별로 없었겠죠, 사실은. 예. 이렇게 비상시국이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아니 미묘한 차이가 매번 나타납니까? 아니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매번 그게 2012년 그 대선 때 11월 23일 예. 기억나시죠? 그다음 11월 2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울먹거릴 때 그 전 이틀 전에 그 당시 모 호텔에서 하루 종일 매달려서 얘기했는데 서로 얘기가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와서 얘기하는 게 문측의 얘기 다르고 안측의 얘기 다르고 기자들이 그야말로 헷갈려서 정신이 잃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손 변호사 말씀대로 뭐 대화를 그 문 대표 입장에서 대화를 갖다 여러 사람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지금 문제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본인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 표현력이 약한 거예요, 문 대표는. 내가 100이란 생각을 갖고 있으면 100이란 얘기라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난 머릿속엔 100이 있는데 말은 10개 해놓고 대충 10개에 대해서 고개 끄덕거리면 100개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양쪽이 다 초보자잖아요, 사실은. 아까 신 의원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은 문 대표도 그렇고 안 의원도 그렇고 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얼마든지 큰일 납니다. 굉장히 큰일 날 말씀인 게 초보 운전자에게 만약에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손 변호사 말씀대로라면은 초보 운전자한테 국가 운영 맡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건 초보라는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해해줘야 될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인 아마추어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마추어리즘. 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이 참모형 스타일이다. 정치라는 것이 지금 뭐 동시에 리더십이 아니라 참모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바로바로 결단을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부족한 거죠. 리더십 참모에서 리더로 발전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퀴즈드라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